코리안 데일리 팟캐스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편안한 한국어 공부를 책임질 태연입니다. 안녕하세요. 기분 좋은 에너지를 드리고 싶은 민지입니다. 태연 씨, 오늘 기분은 어떠세요? 저는 아주 좋아요. 그런데 민지 씨는 목소리가 조금 힘이 없어 보여요. 무슨 일 있었어요? 아휴, 말도 마세요. 오늘 강남역에서 지하철을 타려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2번이나 놓쳤거든요. 정말 사람들에 치여서 숨이 막히는 줄 알았어요. 역시 퇴근 시간에 강남은 대단하네요. 서울은 정말 복잡하죠? 네, 맞아요. 가끔은 이런 빌딩 숲이 너무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매일 똑같은 풍경에 시끄러운 경적 소리에. 아, 그러고 보니 어젯밤에 제 친구랑 통화했는데 정말 깜짝 놀랄 소식을 들었어요. 오, 어떤 소식인데요? 민지 씨를 놀라게 할 정도면 대단한 뉴스인가 봐요. 제 친구 중에 정말 유명한 대기업에 다니는 친구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가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고 시골로 내려가서 인삼을 키우겠대요. 와, 대단한 결심이네요. 시골로 내려가서 농사를 짓는 것. 그걸 바로 귀농이라고 하죠. 맞아요, 귀농. 근데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 좋은 직장을 왜 버리고 시골로 가요? 거기는 편의점도 멀고 무엇보다 와이파이가 안 터지면 어떻게 살아요? 배달 음식도 안 올 텐데. 민지 씨는 역시 도시 사람이네요. 하지만 요즘은 민지 씨 친구처럼 복잡한 도시를 떠나서 농촌에서 새로운 삶을 찾는 젊은이들이 정말 많아졌어요. 에이, 그건 그냥 드라마 같은 이야기 아니에요? 현실은 많이 힘들 텐데. 물론 쉽지는 않겠죠. 하지만 매일 바쁘게 살다 보니 정작 소중한 건강이나 마음의 여유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결정을 내리는 것 같아요. 하긴 숨가쁘게 뛰는 서울보다는 초록색 나무가 많은 시골이 마음은 편할 것 같기도 하네요. 그래도 저는 아직 와이파이가 더 중요해요. 자, 그럼 오늘은 민지 씨 친구의 이야기처럼 요즘 한국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귀농 문화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해 볼까요? 당연하죠. 태연 씨, 솔직히 서울만큼 살기 편한 곳이 어디 있어요? 지하철이랑 버스도 잘 되어 있고 특히 새벽 배송이나 24시간 배달 서비스는 정말 최고잖아요. 밤 늦게 배가 고파도 손가락 하나면 음식이 집 앞까지 오니까요. 맞아요. 편리함만 생각하면 서울은 정말 천국이죠. 하지만 그 편리함 뒤에 숨겨진 현실도 보셔야 해요. 민지 씨, 요즘 대기업 취업 경쟁률이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글쎄요. 한 20대 1 정도 되나요? 아휴, 아니에요. 요즘은 100대 1은 기본이고 인기 있는 직무는 수백 대 1까지 올라가요. 노동시장이 이미 포화 상태거든요. 모두가 서울에 있는 좋은 직장만 찾다 보니 취업 준비 기간은 점점 길어지고 경쟁은 더 치열해지는 거죠. 수백 대 1이요? 세상에, 그렇게나 높아요? 그래도 서울에 있어야 인맥도 쌓고 유행도 빨리 따라갈 수 있잖아요. 성공하려면 서울에 살아야 한다는 말이 그냥 있는 건 아니니까요. 바로 그 성공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문제예요. 민지 씨, 서울의 비싼 월세랑 물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좀 아프네요. 저도 매달 통장에서 월세 나가는 거 보면 가슴이 찢어져요.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을 거의 다 반값으로 내다 보니 정작 나들 위해 쓸 돈이 별로 없더라고요. 맞아요. 바로 그거예요. 편리한 인프라를 누리기 위해 너무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거죠. 게다가 남들보다 뒤처지면 안 된다는 생각에 앞만 보고 달리다 보니 많은 청년들이 번아웃에 빠지기도 해요. 맞아요. 제 주변에도 밤낮 없이 일만 하다가 건강이 나빠진 친구들이 꽤 있어요. 서울은 화려하지만 그 속에서 사는 우리는 가끔은 소모품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요즘 귀농이나 귀촌이 단순히 농사를 지으러 가는 게 아니라 그런 무한 경쟁에서 벗어나서 진짜 나의 삶을 찾으려는 선택으로 바뀌고 있는 거예요. 서울이 누군가에게는 천국일지 모르지만 누군가에게는 숨막히는 감옥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태연 씨 말을 듣고 보니까 서울이 꼭 천국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네요. 편리함과 행복은 조금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럼 다음 파트에서는 시골로 내려간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힘들기만 한 일인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네, 좋아요. 그런데요, 저도 사실 그 부분이 좀 궁금해요. 시골 생활이라고 하면 뭔가 로망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현실적으로는 너무 힘들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맞아요. 그런 이미지가 흔하죠.
그럼 민지 씨는 특히 어떤 부분이 가장 걱정되세요? 아니요, 고민이라기보다 제가 상상하는 농촌은 사실 좀 헝그리하거든요. 밀짚 모자 쓰고 하루 종일 허리 숙여서 김 매고 얼굴은 까맣게 타고 그런 이미지잖아요. 제 친구가 고생만 할까봐 걱정돼서요. 민지 씨, 그건 정말 옛날 드라마에서나 보던 모습이에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하는 농사는 완전히 달라요. 이제는 몸보다 머리를 더 많이 쓰는 첨단 기술의 시대거든요. 네? 농사인데 기술이 중요해봤자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결국은 씨 뿌리고 물 주는 거 아닌가요? 에이, 모르시는 말씀. 요즘은 스마트팜이 대세예요. 민지 씨, 혹시 아이패드로 농사 짓는다는 말 들어봤어요? 아이패드요? 그걸로 넷플릭스 보는 게 아니고요? 아니죠. 비닐하우스 안에 센서가 다 설치되어 있어서 태블릿 PC 하나만 있으면 멀리 서울에서도 온도를 조절하고 물을 줄 수 있어요. 식물이 "나 배고파" 하면 컴퓨터가 알아서 비료를 주는 거죠. 세상에, 진짜요? 그럼 막 진흙탕에서 구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맞아요. 깨끗한 연구소 같은 환경에서 일하는 분들도 많아요. 기계가 알아서 다 하다 보니 옛말처럼 육체적으로 힘들어서 병원에 갈 일도 훨씬 줄어들었고요. 와, 대박! 그럼 저도 농촌으로 가야겠는데요? 예쁜 원피스 입고 명품 가방 딱 메고 딸기 하우스에 들어가서 어머, 딸기가 예쁘네 하면서 우아하게 딸기 따는 거죠. 인스타그램에 농부 여신이라고 올리면 좋아요가 폭발할 것 같아요. 민지 씨, 진정하세요. 사진 한 장 찍으러 가는 거라면 모르겠지만 농업 창업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왜요? 기술이 다 해준다면서요. 기술은 도구일 뿐이죠. 사실 스마트팜을 운영하려면 공부를 정말 많이 해야 해요. 식물의 생태뿐만 아니라 기계 작동법, 데이터 분석까지 해야 하거든요.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고 시작했다가 실패한 결과 빚만 생기는 경우도 많아요. 에이, 역시 공짜는 없군요. 태연 씨는 가끔 너무 진지해서 제 환상을 확 깨버린다니까요. 제 역할이 원래 민지 씨의 현실 자각 타임을 돕는 거잖아요. 인스타그램 속 농촌은 분홍빛이지만 실제로는 치열한 비즈니스 현장이에요. 듣고 보니까 그렇네요. 창업이라는 단어를 쓰니까 확실히 느낌이 달라요. 그냥 농사가 아니라 하나의 기업을 운영하는 거네요. 정확해요. 그래서 요즘은 농대를 나온 학생들뿐만 아니라 IT 전문가들도 농촌으로 많이 가요. 자신의 첨단 기술 능력을 농업에 활용하려고요. 우와, 정말 멋지네요. 그럼 제 친구도 혹시 멋진 CEO 농부가 되려고 간 걸까요? 갑자기 그 친구가 똑똑해 보여요. 아마 그럴 거예요. 단순히 도망가는 게 아니라 새로운 시장을 찾아서 떠난 도전일 테니까요. 우리 민지 씨도 명품 가방 대신 데이터 분석책을 먼저 들어야겠는데요? 에이, 그건 싫어요. 저는 그냥 태연 씨 설명을 들으면서 응원만 할래요. 그런데 태연 씨, 아까 농촌이 치열한 비즈니스 현장이라고 하셨잖아요. 제 친구가 방금 보낸 메시지를 보니까 비즈니스보다 더 무서운 게 있는 것 같아요. 어머, 왜요? 스마트팜 기계가 고장이라도 났대요? 아니면 인삼이 다시 들었나요? 아니요, 그런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바로 이웃 사람들 때문이래요. 친구가 사는 곳이 워낙 오지라 그런지 마을 분들이 친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계신데요. 아, 마을 공동체 문화 말씀이시군요. 도시 사람들에게는 그게 가장 큰 스트레스가 될 수 있죠. 스트레스 정도가 아니에요. 어제는 아침에 쓰레기를 버리러 나갔는데 옆집 할머니께서 어제 밤 11시에 치킨 시켜 먹었지? 밤 늦게 먹으면 살쪄? 라고 하셨대요. 제 친구는 너무 소름 돋았대요. 누가 자기 집 대문만 쳐다보고 있는 기분이라나 뭐라냐요. 할머니께서는 아마 걱정되는 마음에 하신 말씀일 거예요. 하지만 서울에서 평생 산 우리 입장에서는 사생활 침해라고 느낄 수밖에 없죠. 맞아요. 서울에서는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사는 게 당연하잖아요. 지하철에서도 다들 스마트폰만 보지 옆 사람한테 관심 없잖아요. 그런데 시골은 너무 달라요. 밥은 먹었는지, 왜 아직 결혼 안 하는지, 심지어 택배가 뭐가 왔는지도 다 물어보신대요. 그게 바로 도시와 농촌의 가장 큰 사고방식 차이예요. 도시에서는 개인이 중요하지만 시골에서는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이 훨씬 강하거든요. 태연 씨, 솔직히 말해서 저는 그런 곳에 절대 적응하다 못할 것 같아요. 저는 제 일은 제가 알아서 하고 싶거든요. 간섭받는 게 제일 싫어요. 민지 씨 마음 이해해요. 하지만 조금만 다르게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시골 같은 벽지에서는 갑자기 아프거나 사고가 났을 때 도와줄 사람이 바로 그 간섭하던 이웃들이거든요.
듣고 보니까 그렇긴 하네요. 지난번에 제 친구가 차가 도랑에 빠졌을 때도 이웃 아저씨들이 트랙터를 가지고 와서 바로 꺼내주셨다고 하긴 했어요. 보셨죠? 평소에 관심을 많이 갖다 보니 누가 힘든지, 무슨 일이 생겼는지 금방 아는 거예요. 결국 과도한 관심이 시골에서는 일종의 안전망 역할을 하는 셈이죠. 그래도요, 저는 치킨 먹는 것까지 검사받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태연 씨,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꾹 참고 살아야 하나요? 로마에 가면 로마 법을 따르라 하는 말이 아시죠? 한국에도 비슷한 의미로 입향순속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어요. 시골에 갔으면 그곳의 습관을 먼저 존중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아, 이평순속. 어렵지만 중요한 말이네요. 네, 도시의 잣대로 시골 사람들을 판단하기보다 먼저 마음을 열고 다가온 이들이 귀농에 성공한 결과 마을의 진짜 일원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먼저 똑도 좀 돌리고 할머니들 이야기도 들어드리고 하면서요. 하긴 제 친구도 처음에는 너무 방어적으로 행동했대요. 문을 꽉 닫고 안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할머니들이 더 궁금해하셨던 걸까요? 아마 그럴 거예요. 서울 아가씨가 왜 저럴까 하고 걱정된 호기심이었을 거예요. 이제부터라도 친구분이 먼저 할머니 오늘 날씨 좋네요 하고 인사해보라고 전해주세요. 아, 결국 그런 작은 오해들이 쌓이면서 문화 차이가 생기는 거군요. 저도 친구한테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말고 맛있는 거 생기면 좀 나눠드리라고 말해줘야겠어요. 맞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사람 사이의 거리를 줄여주는 게 가장 중요하죠. 듣고 보니까 시골 생활은 환경보다도 사람 관계가 더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자, 그럼 우리 다음 파트에서는 이런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게 도와주는 정부의 지원책에 대해서도 알아볼까요? 문화적 차이까지 정부가 도와준다고요? 그게 가능해요? 생각보다 이런 문제들이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 지원 제도를 마련해 두고 있어요. 아, 그냥 생활 문제가 아니라 정착 자체를 돕는 거군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정부가 던져주는 황금 구명조끼 같은 이야기를 준비했어요. 바로 청년 귀농인들을 위한 지원 재액이에요. 오, 구명조끼요? 정부에서 돈이라도 주는 건가요? 네, 생각보다 혜택이 엄청나요. 우선 청년 후계농 영농 정착 지원금이라는 게 있어요. 만 40세 미만 청년이 귀농을 하면 최장 3년 동안 매달 최대 110만 원 정도를 생활비로 지원해줘요. 우와, 진짜요? 일 안 해도 주는 건가요? 아니죠. 농사를 짓고 있다는 전제 하에 주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땅이나 집을 사는 거잖아요. 정부에서 아주 낮은 금리로 최대 5억 원까지 창업자금을 빌려주기도 해요. 시중은행보다 훨씬 싸게 말이죠. 5억 원이요? 우와, 정말 정부가 치심 아니 정말 통 크게 지원해주네요.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도와주는 거예요? 공짜는 없을 텐데. 날카로운 질문이에요. 사실 지금 한국 농촌은 정말 고령화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일할 수 있는 젊은이가 없으면 농촌 자체가 사라질 수도 있잖아요. 아, 그래서 젊은 피를 수혈하려고 파격적인 조건을 내거는 거군요. 맞아요. 정부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투자를 한 결과 최근 몇 년 사이 농촌으로 향하는 청년들의 비율이 꾸준히 늘어났어요. 단순히 돈만 주는 게 아니라 농사 기술을 가르쳐주는 귀동 귀춘 종합센터 같은 곳에서 무료 교육도 해주거든요. 교육까지 무료라고요? 그럼 제 친구처럼 인삼 키우는 법도 다 가르쳐 주나요? 그럼요. 작물 선택부터 경영 방법까지 전문가들이 1대1로 도와주기도 해요. 이런 체계적인 지원을 받은 결과 초보 농부들이 겪는 시행착오가 많이 줄어들었죠. 듣다 보니 저도 갑자기 귀가 솔깃해지는데요. 매달 110만 원 받으면서 예쁜 카페 같은 스마트팜을 운영하면 민지 씨, 지원금이 있다고 해서 쉬운 길이 아니에요. 그만큼 정부에 보고서도 내야 하고 농사를 성실히 짓고 있다는 걸 증명해야 하거든요. 역시 세상에 쉬운 일은 없네요. 그래도 아무것도 모르고 맨땅에 헤딩하는 것보다는 이런 국가 찬스가 있다는 게 정말 든든할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귀농은 개인의 모험이 아니라 국가와 함께하는 프로젝트라고 봐도 무방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귀농에 대해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지 정리해 볼까요? 네, 예전에는 귀농이 그냥 도시 생활에 지쳐서 도망가는 도피라고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얘기를 듣고 보니까 이건 도피가 아니라 새로운 가치를 찾아 떠나는 멋진 도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주 정확한 정리예요. 많은 분이 귀농을 조기 은퇴나 편안한 휴식으로 오해하시지만 사실은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설계하려는 치열한 선택이거든요. 맞아요. 친구와 통화하면서 느낀 건데 도시의 편리함은 없어도 그곳에는 자신만의 속도와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어쩌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어디에 사느냐보다 어디에서 내가 나답게 살 수 있느냐. 즉, 내가 머물 곳을 찾는 일인 것 같아요. 오, 민지 씨. 오늘 정말 멋진 말을 해주셨네요. 자신이 속할 곳을 찾는 것. 귀농의 진짜 의미를 꿰뚫어 보신 것 같아요. 에이, 태연 씨랑 이야기하다 보니 저도 모르게 감성이 풍부해졌나 봐요. 자, 그럼 오늘 배운 핵심 표현들 한번 복습해 볼까요? 좋습니다. 오늘 우리는 답답하다, 숨이 막히다 같은 도시의 느낌부터 새로운 시작을 뜻하는 창업과 적응하다, 그리고 정부의 든든한 혜택까지 살펴봤습니다. 특히 다 보니와 은, 는 결과 구조를 활용해서 원인과 결과를 말하는 연습도 해봤죠? 여러분도 이 표현들을 사용해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에게 귀농은 꿈인가요? 아니면 아직은 먼 이야기인가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코리안 데일리 팟캐스트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참여가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자, 민지 씨. 그럼 이번 주말에 약속한 대로 그 친구분 농장에 사과 따러 가볼까요? 당연하죠. 그런데 태연 씨, 사과 따러 갈 때도 저는 아이패드 챙겨갈 거예요. 스와트팜이니까 사과랑 셀카 찍어서 바로 업로드해야 하거든요. 못 말리겠네요. 자,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